친윤, 비윤, 반윤.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어대하는 당원 모욕, 안목연합 여당권 주자들 거센 한동훈 흔들기입니다. 네, 어제 저희 MBN이 어제 저녁 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온다 했는데 언제 나오느냐? 명확하게 23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고 저희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렸어요. 더불어서 러닝메이트로 정성국 의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1호죠. 정성국 의원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하죠. 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한동훈 흔들기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원내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볼 때 예측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네, 지금 조정훈 의원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하는 거다. 이철규 의원. 아니 지금 우리 가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우려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 이철규 의원이 어제 저녁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경률 회계사 인재영입에서 영입한 인사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가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라고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김경률 회계사 얘기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영입 안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2년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겁니다. 인재영입이 차원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 5시 50분에 김경률 회계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맞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회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동석 위원님.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인재영입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안 갔어요. 인재영입이도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제안을 했다는 우회적인 얘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이게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회계사에 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게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 사이에서 혹은 3자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어요. 사실 당대표 후보군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나는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주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 당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차피 어대한이라는 그 당의 요소는 지금 의총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대한이라는 말이 많이 도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사실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거든요. 결국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당의 후보군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 후보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당 후보의 이런 진짜 쇼가 아닌 정말 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이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타난다면 정말 당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대한이란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당원들 마음을 잡으려면 당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우선 아니겠느냐. 결과도 꼭 어대한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이철규 의원이 직접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 이철규 의원이 우려한 한 보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한 그 보도에 나온 사람들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한 명 김경률 의원이 입장을 오늘 새벽 5시 50분에 올렸고요. 진중권 씨가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김경률 영입한 건 이철규 본인이다. 옆에서 이제 말을 보탠 겁니다. 당시 조정훈이 여기서 이제 조정훈 당시 인재 영입위원이었었죠. 비대위에 합류를 권하면서 그게 인재 영입위원장님의 뜻이다라고 했었다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 인물들 봤지만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 흔치 않은데 이철규 의원님은 희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돌려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굉장히 길이 큰데 그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진중권 씨가 김경률 회계사를 한 모임에서 만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이름도 나오고 내 이름도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김경률 회계사가 말하기를 그랬다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이철규 의원이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저는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딱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한동훈 위원장 측은 비윤 대 그러니까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치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이번 전대는 친한 대 비한 구도로 치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지금 말하자면은 뭐 김경률이 어떤 사람이고 김경률을 영입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결정 구조를 하는 전략 참모 그룹들이 약간 좌쪽으로 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곁가지 논쟁이고 이번 전당대회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나옴으로써 내가 친한이 아니라 내가 친윤이 아니라 비윤이라는 스탠스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게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아니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전통적 가치를 지닌 보수 지지층이 단결해서 한동훈을 배척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아주 저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쪽에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윤이냐 아니냐 요 프레임과 친한이냐 아니냐, 한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지금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프레임 싸움 와중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주자들도 있는데 다른 주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나경원 전대 출마 적극적으로 생각, 윤상현, 한동훈 대선 나갈지 밝혀라. 지금 나경원, 윤상현 다 이번 전대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죠. 윤상현 의원은 대선 나갈지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라고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그럼 2027년 대선에 안 나가고 당대표 임기 채울 겁니까? 아니면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대표 그만둘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표가 돼서 당권 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한다는 이 당헌을 바꿀 겁니까? 이 질문에 적어도 밝혀야 그게 한동훈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답을 할까요?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묻고 있는 질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 물음 자체가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이거나 허를 찌르거나 이런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대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화법으로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언제 그만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되고 나서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그것의 핵심은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를 언제 그만두고 대선에 나오고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용산에 대해서 말할 어떤 메시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어보는 거죠. 최혜병 특검법에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훨씬 더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저 질문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건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밝혀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죠. 주원규 위원님. 네. 이날 23일 날 그럼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 어떤 스탠스로 갈 겁니다라고 밝힐까요? 아니요. 전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다. 예, 거기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들의 어떤 자극을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질문은 저는 좀 그분의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슬기롭게 피해갈 거라고 보고요. 보다 어떤 큰 패러다임을 아마 구상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대표 이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총선 백서로 이미 오염된 조정훈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철규 의원이 마치 사상 검증하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고루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용산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용산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와의 관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할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딱 밝히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당권 주자들 한동훈 흔들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흔들면서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의 역할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사실. 뭐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당원들도 그러시고 뭐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그러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단은 어느 정도 시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요. 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의원님이 친윤계 혹은 중진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반윤계 지지든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당대표에 나간다면 친윤표든 비윤표든 반윤표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않는다. 계파에 줄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표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기사를 볼까요? 나경원 출마 선언 임박, 여당 전대 반윤 대 비윤 구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최소영 의원님, 아까 말씀처럼 지금 한쪽은 비윤 대 친윤, 한쪽은 뭐 친한 대 비한, 뭐 이 구도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는 계파손 안 잡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친윤에서 전폭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면 결국 구도가 친윤 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의 제 이야기를 정치 번역기로 돌리면은 한동훈 포위하는 표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번역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포위하겠다는 표는 다 나한테로 와라. 그 얘기는 친윤의 가장 집중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받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표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 끌어안겠다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당내에서 가장 센 주류가 누굽니까? 어쨌든 친윤이고 영남 의원들이 가장 지금 못 내는 주류예요. 그럼 그걸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포위표에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 한동훈 대 나경원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을 저는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짜졌다. 네.
한동훈, 나경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 아까 주원규 의원님 말씀하셨죠. 용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어대한 논란 지켜보는 용산. 우리 입장은 wait and see다. 기다리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의원님. wait and see and then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사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친윤 후보에게 자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그리고 용산에서도 사실 정무수석실 혹은 비서실장실을 통해서 이 정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에서 일단 우선적인 것은 용산과의 거리를 두는 이런 후보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용산과의 거리를 두는 후보가 과연 친윤계를 어떻게 확장적으로 포용하느냐 이런 스탠스가 가장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연판장까지 돌리는 그런 친윤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친윤 의원들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취할 것 같진 않고요. 결국 나경원 의원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건 다 감싸고 가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아주 올바른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할 거냐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 말고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무슨 취재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용산도 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가능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